거창 석강리 가야 고분에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특이한 형태의 무덤 구조가 확인됐습니다. 도굴된 흔적은 있었지만 장신구와 철기류, 토기류 등 다양한 유물도 발굴됐습니다. 휠체어 택시는 장애 정도가 낮거나 의사소견서만 있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증 장애인들은 필요할 때 택시를 못 타고 있습니다. 한림건설 김상수 회장의 인사청탁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에게 김 회장의 측근을 통해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추가 의혹이 나왔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 화물차 노동자들이 일정 수입을 보장하는 안전 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거창 석강리 가야 고분에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특이한 형태의 무덤 구조가 확인됐습니다. 고분이 도굴된 흔적이 있었지만 장신구와 철기류, 토기류 등 다양한 유물도 발굴됐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거창 석강리의 가야 고분입니다. 주검을 넣었던 주곽과 부곽이 한자로 공자 구조입니다. 무덤의 주인과 함께 부곽에 2명이 더 묻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근 합천과 고령 지역의 대가야 무덤과는 다른 특이한 형태입니다. 대가야 고분도 전부 다 T자형이나 12자형인데 공자형은 이번에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M13호 고분에선 순장묘 3기도 발굴됐습니다. 하나의 봉분 안에 모두 6명이 묻혔던 점과 규모로 미뤄 당시 지배자급 무덤으로 보인다고 발굴단은 밝혔습니다. 고분에선 검귀걸이 등의 장신구와 긴 칼, 철도끼 등의 철기류, 토기류 등의 다양한 유물도 발굴됐습니다. 이곳 석강리에선 이 고분처럼 봉분이 있는 가야 고분만 21개가 발견돼 이 일대에 비교적 큰 가야 세력이 존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창에는 가야 세력이 있었다고 알려졌는데 이번 발굴을 통해서 거창의 가야 세력이 밝혀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창군은 이달 안에 석강리 고분의 발굴 조사를 마무리하고 문화재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발굴단은 석강리 고분에서 라면 봉지와 빵 조각 등의 도굴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무장의 도시 진주시의 휠체어 택시 실태를 점검하는 기획보도 2번째 순서입니다. 장애 정도가 낮거나 의사소견서만 있어도 휠체어 택시를 이용하다 보니 정작 중증 장애인들의 이용이 불편한 실태를 보도합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지체장애 1급인 박홍서 씨는 요즘 휴일 외출이나 타 지자체로 이동이 잦아졌습니다.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행사에 참가하는가 하면 양산에서 장애인 건강 리더 양성 교육도 수료했습니다. 하지만 평일 주간보다 운행하는 차량 수가 크게 적고 대기 시간이 길어 이용하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장애인들도 얼마든지 공휴일 되면은 밖에 나가서 야외 활동을 한다든지 자연 경관을 즐길 권리가 있는데 그렇게 감사를 해버리면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라는 말과 똑같은데. 요금도 문제입니다. 양산시 휠체어 택시를 이용해 진주로 올 때는 11,000원인데 진주시 휠체어 택시를 이용해 양산으로 갈 때는 16,400원으로 5,000원 이상 비쌉니다. 교통약조와 이동 편의 정진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외로 이동하는 교통약자들에게 시외버스 요금의 2배를 요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휠체어 택시 운전기사인 광민호 씨가 호출을 받고 운행을 시작합니다. 진주시 휠체어 택시는 26대인데 운전기사는 30명밖에 안 되는 데다 야간 당직과 휴일 근무도 해야 하니 근로기준법을 지키지도 못하기 일쑤입니다. 진주시 조례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나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가 이용하는 것도 빠듯한데 최근엔 경증 장애인이나 의사소견서만 지참한 환자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한 20% 가까이 된다고요.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으로서는 차량 대수가 워낙 적어가지고. 올해 7월 관련법 개정으로 장애 1, 2급이던 이용자가 3급으로까지 확대돼 내년에 진주시 휠체어 택시가 10억 대 늘더라도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1급에서 3급 중에서 보행에 장애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성남시가 최근 도입한 바우처 택시 제도를 도입하거나
장애 정도나 교통약자 유형에 따라 교통수단 이용을 세분화하는 조례 개정도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지난 9월 MBC 경남은 한림건설의 김상수 회장이 인사청탁 대가로 정치권에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을 전해드렸는데 보도 이후 이 내용을 폭로한 제보자에게 김 회장이 측근을 통해 수천만 원을 건넨 의혹이 뒤늦게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했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후원회장이던 김모 씨가 한림건설 김상수 회장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2012년과 15년입니다. 당시 군과 검찰, A씨의 도시건설청장까지 인사청탁을 부탁한 대가성 뇌물이었다는 겁니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여러 차례 돈을 준 사실은 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4개월에 한 돈 저만이 줬을 거예요. 불이익이 안 당하도록 좀 잘 부탁한다. 네, 그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보도가 나간 닷새 뒤 김 후원회장 통장에 의문의 2천만 원이 입금됩니다. 이후 한 달 뒤엔 200만 원이 입금된 데 이어 9일 뒤에는 4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송금자를 확인한 결과 창원에서 웨딩 사업을 하는 김모 씨. 사업가 김 씨는 6,200만 원 모두 한림건설 김 회장으로부터 전달받아 보냈다고 말합니다. 회장님이 전화 왔고 내가 다 이야기를 다 하고 내가 다 받았습니다. 전부 다 거기서 다 나온 겁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자신이 준 돈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저 고소장 써놨습니다. 제가 더 나가면 저는 고소합니다. 이 외에도 김 회장이 지난 2012년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자신에게 2천만 원을 건넸다는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세무조사 무마를 좀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제가 한 2천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김 회장이 6천만 원이 넘는 거액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배경에 대해 김 후원회장의 추가 폭로를 막기 위한 입막음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 화물차 노동자들이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화물차 노동자들의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 제도가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들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사연을 이재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40년 넘게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는 김영수 씨. 하루 14시간 넘게 밤낮 없이 도로를 달리는 경우가 일상이지만 실제 받는 월급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200만 원 남짓입니다. 운송업체들이 운송료를 낮추기 위해 화물차 노동자들의 경쟁을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운송료가 낮기 때문에 가적을 하게 되고 또 시간에 쫓기다 보니 가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사고가 나고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이런 악순환이 이처럼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다음 달부터 화물차 운전자들의 일정 수입을 보전하는 안전운임제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한정됐고 3년 동안만 적용하는 일몰제로 시행될 예정이라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화물차 노동자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이곳 부산 신항 삼거리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확대와 일몰제 폐지 촉구가 이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철강이라든지 수지라든지 모든 품목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금 아직까지 교통연구원이나 조사도 하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경남 화물차 노동자들도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화물차 노동자와 운송업체 대표 등으로 꾸려진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적정 운임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운송사에서는 이번 기회에 자기들의 안정적인 수익과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우리 화물 노동자도 그만큼 절실하고 적박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내일 열리는 안전운임위에서 운송업체가 일방적으로 적정 운임을 책정할 경우 즉시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 과기대에 이어 경상대도 학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학평윤을 열어
양대학의 통합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대와 경남과기대는 이달 안으로 양대학 통합 최종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달 양대학의 통합 의견조사에서 경상대는 62.4%, 경남과기대는 63.7%가 통합에 찬성했습니다. 진주참여연대가 2020년도 진주시 예산안이 과역으로 빚어진 원칙 없는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주참여연대는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대응 예산이 없다는 점, 그리고 조규일 진주시장이 최근 시정연설에서 행사와 보조금, 행사 운영 경비를 대폭 줄였다고 밝혔지만 실제 경상 이전비는 대폭 증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해 향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민간 이전 부분이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에 대비한 사회복지 민간 이전 부분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진주 시내버스 업체인 부산과 부일교통의 퇴직 노동자 33명이 업체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부산 경남 지역 버스 지부는 진주시가 표준 운송 원가를 산정해 퇴직금이 지급되도록 버스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부산 부일교통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진주시가 보조금 집행에 대해 전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소형 민수 헬기 국내 제작 시제기의 초도 비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카이는 2015년 6월 소형 민수 헬기 개발에 들어갔는데 2대의 시제기 중 1호기는 프랑스에서 제작돼 지난해 7월 초도 비행을 마쳤으며 이번 시제 2호기는 국내 생산 라인에서 제작된 것입니다. 4.9톤으로 소형급인 이 헬기의 개발이 완료되면 8.7톤으로 중대형급인 수리온과 더불어 민수 헬기 기반을 완벽히 확보하게 된다고 카이는 밝혔습니다. 남해군이 남해안 도서 지역의 제선충병 감염 소나무 실태 조사에 들어갑니다. 남해군은 인근 시군과 연잡한 이 고현면 갈화리 일대와 우미도 등 소규모 섬을 우선 예찬한 결과 제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 고사목이나 의심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남해군은 정기 예찰을 통해 도서 지역의 제선충병 감염과 확산을 막을 계획입니다. 하동군 낙양의 에코맘 산골 이유식의 오천호 대표가 하동군 장학재단에 장학기금을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오천호 대표는 지난 2015년 장학기금 500만 원 출연을 시작으로 2016년 1,000만 원, 지난해 3,000만 원 등 지금까지 모두 5,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지난 2012년 창업한 에코맘 산골 이유식은 고용인원 8명 연매출 3억 원에서 지금은 직원 53명에 매출액 100억 원의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주 6옥지구 샛들마을 사업 위수탁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와 LH는 6옥동 죽전마을 일대에 커뮤니티센터와 마을 주차장, 방제공원 조성을 비롯해 주택 정비 사업과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6옥지구 샛들마을 사업은 6옥동 죽전마을 일원을 대상으로 오는 2022년까지 30억여 원을 들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해군 작전사령부 소속 부사관인 20살 A씨가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93%의 상태에서 차를 몰고 부대 안으로 들어오다 진해 군항에서 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전날 A씨와 함께 술 마신 같은 부대 소속 21살 B씨가 타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해상에 추락한 뒤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헌병대는 A씨와 B씨를 각각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이 내년 본 예산안 예비심사를 벌여 각각 46억 1천만 원과 505억 8천여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주요 사업은 수소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 22억 6천만 원, 도시재생센터 운영 사업비 4억 5천만 원이며 창의 인성 교육비 10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을 최종 확정합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